테스트 안 보고 수업만 할 거면 돼. 왜 웃음밖에 안 됐어? 왜 이래? 야, 내가 지금 시간 좀 끈 거야. 나 시험 보고 싶어. 아 이제 시험 봐서 더 그런가 느낌이? 내가 그냥 하기 싫은 거죠. 자, 아니에요. 제 수업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유, 와. 세상에 대단하네요. 자, 나도 안 좋아하는 거를.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안 좋아하는데. 자, 이거 다른 거 쓰고. 내가 별로 좋아하는 공부가 없어요. 과목도 별로 좋아하는 과목도 없고. 재미도 없고. 재미없지 않아? 이거? 맞아요. 수학이 참 재미가 없고. 이게 뭐 이상한 이게 강요만 하고 맨날. 이게 외우라고 하고 맨날. 자, 일단 어쨌든 간에 강요 한번 받아볼게요. 등비주얼이니까 일단 등비주얼이라고 해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서수가 우선이죠. 그러니까 똑같아. 내가 말했지만 이거를 내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수열을 처음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등차를 봤기 때문에 수열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지켜야 된다 이 소리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딱 서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가 좀 지켜주셔야 되고 서술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때의 수열의 상태에 맞추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등비라고 했으니 당연히 얘네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상태를 해줘야 될 것이다 나누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누면 당연히 이제 공비가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항을 다섯 번째 항에 이렇게 나눠주면 실제로 이제 얘는 아래 4제곱이 나오겠죠. 아래 4제곱이 나올 거고 그죠? 그냥 이제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된다는 걸 8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공비가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x, y, z 값을 모두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되게 이제 대단히 이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걸 왜 안 한 거야? 내가? 공비가 마이너스 3일 수가 없어요. 네? 마이너스. 공비가 마이너스 3이요? 네. 아, 지금 이거 4제곱이었구나. 미안. 내가 지금 3제곱인 줄 알았네. 얘 짝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얘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조건 보시면 돼요. 조건. 조건에 보시면 얘네들이 전부 다 뭐라고 했으니까 양수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공비가 이렇게 된 거죠. 아,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나도 지금 내가 그냥 얼마 정도 넘어가서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공비는 마이너스 3이 돼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162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마이너스가 돼도 상관없다. 다만 문제에서 조건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등차 중항이라는 게 나와요. 아니, 등비 중항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울게요. 그냥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지난 시간에 해줘도 되는 거를 내가 굳이 안 했는데. 자, 등비 중항. 자, 등비 중항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비 중항은 당연히 등차 중항이랑 이제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연속한 3개의 등비 수열 항이 있을 때 그때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우리가 등차 중항하고 비교만 좀 하면 되는데 등차 중항은 더해서 만드는 거고 등비 중항은 곱해서 만드는 거야 당연히. 알죠? 그래서 얘는 등비 중항은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서 내가 2로 할게요. 2, 4, 8, 16 32 이렇게 가면 이제 이게 등비 수열이겠죠? 등비 수열이 되겠고, 여기 이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얘는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긴 하거든 이게. 그래서 얘하고 얘를 가지고 내가 계산을 했을 때 얘네들이 곱한 거에 뭐를 해주면 루트를 씌워주면 4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루트를 씌울 때 이제 우리가 뿔마가 될 수도 있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따라서 그냥 두 번째 거에 제곱을 했더니 그게 첫 번째 거와 세 번째 거에 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걸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많이 쓰냐면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도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얘 등장인물이 3개거든. 연속한 3개의 항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연속한 항. 이렇게 되면 이제 연속한 항이지. 그래서 연속한 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내가 일반화를 시켜주면 그 중에 이제 가운데 거 항은 첫 번째 항과 그 다음에 다다음 번째 항의 곱에 대하여 항상 제곱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등비 중항이고, 이렇게 이런 조건을 이루는 수열을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였죠. 이거는 내가 다시 얘기할 건데 나중에 얘기할 건데 이게 이제 그냥 귀납법에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 니네가 이거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소리죠. 나중에 가면 니네한테 그 수열에 대해서 니네한테 이거 등비 수열이다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줄 수도 있어야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이루는 수열이라고 하면 니네가 이제 바로 알아들으시면 되고. 자,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의 포인트도 이거겠지.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를 가질 거냐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걸 좀 더 이제 우리가 확장을 해보자. 확장을 해보면 저 가운데 있는 얘를 한번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거 세 번째 거의 제곱은 내가 뭐라고 써도 상관이 없냐면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 곱한 거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겠지? 그죠? 얘의 제곱 64는 얘네들이 곱한 거니까.
근데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저쪽 더 넓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A 첫 번째 항이랑 다섯 번째 항이랑 곱한 거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얘도 똑같은 거야. 등비 수열도 곱하고 있는, 대신에 이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 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역의 합이 같으면 뭐하다? 같은 걸로 취급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거의 안 나오기는 하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거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나. 그지? 그러니까 생각해봐. 어차피 이게 우리가 단원명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 다음이 수열의 합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수열을 합하는 과정에 나오겠지 곱하는 과정은 거의 안 나오지. 그래서 등비 수열은 약간 한계가 있는 거야. 얘한테 문제를 내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고 특징적으로. 대신에 기억은 하세요. 당연히 이렇게 둘이 곱하면 얘가 되는 거고 이렇게 둘이 곱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실제로 얘는 어떻게 되겠다? 세 번째 항이 뭐가 되겠다? 5제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때 여기 들어가는 건 역시 마찬가지보다 이건 항의 개수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등차 중앙과 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그렇게 생각하면 니네가 문제 풀기가 한결 수월해지겠죠. 무슨 얘기냐면 바로 왼쪽에 있는 666번에 대한 얘기를 내가 지금 한 거예요. 등비 수열인데 막 곱하고 있죠? 그럼 신나는 겁니다. 알죠? 신나가지고 이렇게 막 하시면 돼요. 알죠? 막 이렇게 줄여서 쓰시면 돼요. 다만 얘는 뭐 그렇게까지 뭐 if 정하기는 안 되겠지. 1항부터 10번째 항까지 곱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적당히 맞춰서 짝수항 찾아서 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지? 알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만약에 굳이 내가 그냥 이거는 그냥 내 높아지게 얘기하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때는 등비 중앙을 쓸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 그죠? 등비 중앙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라도 쓰면 되긴 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등비 중앙이 서로 달라지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차라리 이럴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냥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가 만약에 내가 알고 있으면 그거의 제곱이라고 그냥 퉁칠 수도 있겠죠. 그죠? 이 정도까지는 이제 확장할 수 있으면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퉁칠 수 있다 그냥. 그치? 굳이 등비 중앙이 안 된다고 하면. 물론 이제 여기서도 니네가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냥. 얘네 둘이 엮어가지고 두 번째 거의 제곱, 얘네 둘이 엮어가지고 세 번째 거의 제곱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이건 니네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니네가 마음대로 그냥 만드시면 돼요 그냥. 그게 결국은 이 식이니까. 약간 네 갔다 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등비 중앙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별로 내용이 그렇게. 등비 중앙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막 등차 수열만큼 막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 당연히 얘는 수열의 합이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렇지? 곱하는 데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한번 보시고 321페이지에 개념 한번 볼게요. 자, 내가 등비 수열은 그래서 조금 가볍게 나갈 거예요. 등비 수열은 사실 그렇게 빡세게 나갈 필요가 없죠. 왜냐면 얘는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거기다가 등차 수열에서 따온 거라서 니네가 헷갈리지만 않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헷갈리지만 않으면 다시 얘기하자.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등차 수열을 이뤄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등차하고 등비를 이제 콜라보를 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로그하고 지수예요. 알겠죠? 나중에 할게요. 로그하고 지수는 콜라보가 돼요. 그렇잖아. 그치? 왜냐면 더하면 곱하기로 바꾸는 게 로그고, 그죠? 곱하면 더하기로 바꾸는 게 지수잖아. 그럼 실제로 등비 중앙과 등차 중앙을 섞어서 쓸 수 있는 파트긴 한 거거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게 나오겠죠. 자, 일단 얘는 뭐 이렇게 됐대. 자, 그다음 얘는 이제 그러니까 등차 수열부터는 이제 등비 수열부터는 그래서 이한테 이제 차곡차곡 그냥 이한테 뭐 등차 수열도 중간중간에 섞어가면서 이제 문제를 내겠죠. 얘가 이럴 때마다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건 등차 수열이니까 실제로 얘가 쓸 수 있는 건 등차 중앙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될 거냐면 2x는 8 더하기 y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헷갈리지만 본인이 안 헷갈리면 돼 그냥. 알죠? 그러니까 뭘 헷갈리냐면 보통 애들이 이제 이거랑 중간에 섞여가지고 되게 이제 이상한 식을 쓰는 애들도 있거든. 여기다가 y 제곱이라고 써놓고 얘네들이 더한다던가 얘네들이 더하고 있는데 얘를 막 제곱한다던가 진짜 그게 꼬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알죠? 사람 일이란 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일이란 건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콜라보를 시켜주시면 이렇게 두 개를 콜라보 시켜주시면 바로 나오네요. y제곱은 한 다음에 얘가 2배니까 얘가 18에 8 플러스 x, y 뭐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걸 얘가 y 값에 대해서 문제를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된다. 됐나요? 안 해도 되죠? 네. 확실히 고2는 이런 게 좋아요.
안 해도 되는 게 참 많아. 2번. 거의 이제 나중에 하면 니네가 이제 나한테 지금 수초를 안 배워서 그런데 나중에 하면 거의 그게 나갈 거예요. 오케이? 넘어갈 거예요. 막 계속 넘어가요. 나는. 안 해도 되지? 그래서. 사실 그리고 니네 그 선생님들이 그 정말 이게 뭐 굳이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심리 중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어요. 우리나라 특히야 더 그런 거지만 따로 질문하면 설명해 줄게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 니네가 질문을 안 할 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질문을 좀 하세요. 알겠죠? 물론 뭐 내가 질문을 한다고 다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긴 한데 선생님들이 그러잖아 보통 받으면 그러니까 따로 질문해. 너는 내가 보통 집에 가요.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어. 이걸 내가 왜 아냐면 예전에 교수님이 얘기해줬어요. 교수님이 그 초보 교수님이 있는데 초보 교수님 그러니까 뭐 얘기하다가 그랬던 것 같은데 초보 교수님이 아니구나. 그 조교였지. 조교 형이 나한테 얘기해준 거구나. 조교 형이 그랬대 처음에. 그러니까 조교 뭔지 알죠? 대학교 조교. 걔네가 대학원생이니까 이제 수업을 하긴 하거든. 이제 와가지고 막 문제풀이 막 이런 수업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본인이 되게 이제 그게 좀 부담스러웠나 봐. 설명하는 게. 그래서 교수님한테 막 그랬대. 되게 부담스럽다. 나는 애들이 막 질문했을 때 대답을 못하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교수님이 그랬대요. 걱정하지 마. 어차피 아무도 질문 안 할 거라고 얘기해. 근데 진짜로 아무도 질문도 안 해. 보통 질문을 잘 안 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듣고만 있어 이렇게. 왜냐면 그 주입식 교육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니네도 지금 막 듣고만 있잖아. 계속 이렇게. 그래서 보통 질문 잘 안 한다니까.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질문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질문했어요. 정말 있는 힘껏 질문했어요. 이게 뭐죠? 계속 질문했어. 아무튼 근데 진짜로 근데 대학생이 돼도 니네가 알겠지만 대학생들도 질문 하나도 안 해 진짜. 대학생들은 일단 집에 가는 게 목적이에요. 너랑 똑같아. 학원에 오는 목적이 집에 가는 거잖아. 대학원생은 똑같아요. 대학원에 오는 이유, 그러니까 대학교에 오는 이유가 대부분 다 그냥 집에 가고 싶어서야. 그냥 빨리빨리 가고 싶어서. 머릿속에 온통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교수님 왜 휴강 안 하지? 막 이 생각하고. 거기 가면 약간 그 흉흉한 소문 같은 게 있지. 교수님이 15분 동안 안 들어오면 휴강이다. 큰일 난다. 그렇죠? 교수님이 15분 동안 안 들어오더라도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조교가 와가지고 휴강이라는 공지를 때릴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자체적으로 딱 갔는데 교수님이 왔다. 그럼 니네는 그냥 그때 그냥 바로 결석 처리되고 결석이 되는 순간 이제 하나씩 깎일 거예요, 점수가. 절대. 휴강하면 보강도 있어요? 보강도 하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보강을 안 하시더라고요. 나도 참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약간 사실 대학교 생활할 때 그 느낌이 내가 대학생이면서 동시에 그때 학원 일을 하던 사람이니까 강사잖아. 강사님과 동시에 학생이어가지고 그 교수님들이 하는 행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었어. 분명히 휴강을 했는데 보강을 안 해. 오 이상하잖아. 나는 학원에서 절대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휴강을 하면 나는 보강을 해야 돼. 근데 교수님은 휴강을 했는데 보강을 안 해요. 그럼 따져봅시다. 누가 더 돈을 많이 받나요? 교수님이 더 돈을 많이 받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교수가. 좀 이상했어 그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그 보강을 하는 교수님들이 가끔 있거든. 근데 그 교수님들이 대부분 다 시간제. 시간제 교수님들은 시간제 강사죠 사실은. 근데 그분들은 되게 보강을 진짜 열심히 해요. 나는 몰랐어 사실. 그래서 몰랐는데 그분들은 진짜 대부분 다 보강을 해주더라고. 확실히 딱 그 달라. 교수님이랑은 좀 달라요 마인드가. 자 교수들은 교수 욕할 건 아니지만 좀 이상해. 자 교수 권한이 되게 세요 대학교는. 자 봅시다. 얘가 등비주어를 이룬대요. 등비주어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이거 예전에 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예전에 한 거 같은데? 예. 했죠? 네. 넘어가도 되죠? 저번이랑 달라요. 그쵸? 저번이랑은 느낌이 좀 다르네. 이거 등비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 딱 봐도 이거는 그냥 재활용한 거야. 그냥 그때도 문제가 F2 마이너스 2 구하는 거거든. 어쨌든 간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 8에서 6 빼는 거니까 2인가? 뭐야? 문제가 왜 이래? 8에서 6 빼는 거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저도 그렇게 그래요? 2 플러스 K 맞아요? 2 플러스 K? 이렇게요? 자, 그럼 2 플러스 K가 둘 다 2 플러스 K가 되나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 K제곱이 얼마라는 소리냐면 2 플러스 K의 완전 제곱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굉장히 심플하게 문제가 풀리네요. 시작하자마자 K제곱을 날리는 아주 시원한 문제죠. 그래가 이제 4 플러스 4K가 돼서 K 값이 얼마가 된다? K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등비주얼의 식작성이 뒤늦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등비주얼 파트는 니네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 등비주얼은 그 문제가 나오는 포인트가 약간 정해져 있어요. 등비주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도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원래. 다음 페이지긴 한데 그냥 미리 얘기한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서.
자, 개념 4번을 볼게요. 자, 등비 수열을 이루는 실수가 3개 있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노냐라고 하면 하나 첫 번째 걸 내가 A라고 놓으면 다음 항은 당연히 A의 R이라고 놓을 수 있겠고 그 전항은 A의 R-1이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안 나요. 알겠죠? 요거는 그냥 그거 알고 계세요. 등비 수열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식을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니네한테 뭘 알려줄 거냐면 세수의 합을 알려줄 거야. 그냥 세수의 곱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세수의 합을 더 많이 알려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굳이 얘네들을 곱했을 때 A 세제곱이 나오는 편안한 방식도 있지만 굳이 그걸 안 쓰는 이유는 그것 때문인 거야. 알죠? 굳이 그렇게 안 쓰는 이유는 그거 하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그냥 AR의 제곱이라고 쓰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니네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 뭐 이해가 되나? 이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한 번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 나는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굳이 이걸로 풀면 되는 거를 왜 굳이 이렇게 풀까라고 했을 때 그때 이렇게 풀었을 때 곱을 구하는 건 되게 편한데 합을 구할 때 조금 불편하긴 해요. 왜냐면 결국 R분의 1 더하기 R이 돼서 결국은 2차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이식이라는 거지. 그죠? 결과적으로 이식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거야. 알죠?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거의 장점은 뭐야? 곱했을 때 바로 구할 수 있다. 알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뭘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합을 많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잘 쓰지는 않는다. 자, 문제에서 세수의 합이 14라고 그랬죠?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항상 이 생각은 하세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한다. 그 등비수열이 뭔가 합하고 있다. 등비수열의 항들이 합하고 있으면 무조건 뭐한다? 묶는다. 이게 그냥 기본 컨셉이야. 묶는다. 작은 걸로 무조건 묶는다가 컨셉이고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딱 여기까지만 쓰시면 되고 그게 이제 14다라는 거고 문제에서 근데 하나 더 줬을 거야. 그죠? 곱이 얼마다? 라고 줬으니까 이렇게 곱을 주시면 이게 6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요거 가지고 니네가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AR의 값이 나오죠. AR이 얼마가 된다? 4가 되나요? 그렇죠? AR 값은 4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A 값을 바꿔낼 수가 있겠죠? 아니면 R을 바꾸든지 A를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럼 A를 바꾸면 이제 R분의 4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다 이제 내가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대입을 해주시면 실제로 이제 얘가 이제 R에 관한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R에 관한 식이 나와서 R분의 그냥 쓸게 4, 그 다음에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 그게 이제 14가 된다. 이렇게. 실제로 여기서 그냥 이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귀찮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귀찮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사실 상관없다는 거지 내 말은. 이렇게 풀어도 사실 이 짓을 또 할 거야. R분의 그잖아. 여기 계산해보면 네 알겠지만 4가 들어가도 결국은 R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뭐야? 4인가? 저 4. 아니 4가 아니죠. 1이죠. 1. 이렇게. 그게 이제 14다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식이 나오긴 나온다고 내 말은. 알죠? 맞죠? 하고 여기서 이렇게 더한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더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더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A로 묶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 식이 나오겠지. 요게 이제 14가 된다. 이렇게. 근데 얘네들 만약에 다 곱한다고 생각해봐. 쟤네들 다 곱하면 어떻게 돼? A의 세제곱은 얼마가 돼? A 세제곱은 얼마였지 아까? 64였나? 그죠? 그럼 A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이게 4니까 실제로 4 곱하기가 되니까 이 식이랑 똑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 똑같다는 거야. 어느 쪽으로 가든 똑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걸 그냥 선호할 뿐이야. 알죠? 마이너스 1제곱 쓰는 게 별로 안 좋아서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저렇게 해서 내가 양변에 이제 R 곱해서 2차식 풀어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내가 알겠죠? 라고 물어봤을 때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렇지? 알겠죠? 라고 했을 때 동의하지 말고 또 혼자 그게 문제거든 사실. 알겠죠? 라고 나는 그냥 습관처럼 물어보는 거야 사실.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알아? 이쯤 설명했으면 알아듣겠지라는 생각이 알겠죠? 라고 하는 건데 괜히 그걸 내가 알겠죠라고 내가 물어봤을 때 모르겠죠라고 난 모르는데라고 했을 때 그게 비정상은 아니라는 거 알겠죠? 난 내가 바본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내 설명이 부족했을 수 있잖아, 그죠? 난 내 설명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자, 얘가 나보다 더 좋은 설명이 있을 수도 있고, 니네가 나보다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나보다 잘합니다. 알죠? 전혀 안 믿는 눈치인데. 야, 니네는 나보다 잘해야 돼. 그래서 니네 무조건 나보다 잘해야 돼. 그래서 니네 나보다 잘해야 시험을 잘 보지. 자, 나보다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나중에 니네가 고3이 되면 나보다 아마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시험, 내가 그때 니네한테 얘기하는 게 농담이 아닐까? 똑같이 시간 주고 나랑 똑같이 풀었을 때 나보다 니네가 더 빨리 풀어야 돼. 나는 직업병이 있어서 고질병이 있어서 늦게 풀어요. 되게 천천히 푼단 말이야. 왜냐면 일단 의지가 없어. 그러니까 니네랑 좀 다른 거지. 그치? 똑같이 모의고사를 내가 50분 동안 본다고 생각했을 때 생각해봐. 내가 니네랑 똑같이 땅 하고 봤을 때 나는 되게 천천히 풀겠지. 왜냐면 난 전혀 관계가 없지.
똑같이 그냥 반편성분을 내가 똑같이 앉아서 본다고 했을 때 내 반이 결정되진 않거든. 그렇잖아. 그치? 생각해보니까 내 소름 끼치네. 선생님도 반편성분사를 보는 거야. 되게 충격적이잖아. 그걸 제일 높은 사람이 이제 1반, 2반. 나 공부해야 되잖아. 와, 되게 충격적이야.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예전에요. 학생들을 위한. 퇴사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내가 퇴사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 얘는 문제가 이제 원을 동글동글하게 그려놓고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나오는 게 등차에서도 그림이 나오고, 등 뒤에서도 그림이 나오는데, 등차에서 그림이 나오는 경우는 내가 지난번에 제꼈어요. 특강으로 나와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지금 이제 조금 언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차이점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보통 일반적으로 등비 수열의 이제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얘는 당연히 뭐가 등장할 거냐면 닮은 비가 등장을 해. 근데 닮은 비가 등장을 하는데 얘는 일정한 뭔가의 합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합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비율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이제 등비 수열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거죠. 가장 작은 원이 6이고 가장 작은 원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가 6이고 그다음 가장 큰 원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가 이제 10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할 수 있는 게 딱 보면 뭐 하고 싶어? 네? 네, 일단 선을 긋고 싶죠? 선을 이렇게 찍 그으시면 돼요, 이렇게. 모든 중심을 이어보고 싶은 거니까. 중심을 딱 이렇게 이은 상태에서 당연히 또 뭐 하고 싶어야 되냐면 여기에서부터 수선의 발이 내려질 거고 여기서부터 수선의 발이 내려질 거고 그러니까 여기도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게 맞겠죠? 당연히 이 중간에 있는 데도 수선의 발을 내려줘야겠지,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두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내가 차이를 좀 볼 건데 나 근데 어디도 안 돼. 여기 예시 그림에서는 나 내 거 찾아준 줄 알았어. 잠깐만. 뭐라고? 예시에서는 점점점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세 개 연결해서 세개 연결하는 거는 뭐냐면 점점점이 중간에 있는 게 맞아요. 점점점이 있는 거 맞고 나는 지금 니네한테 그냥 이걸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이 차이니까 이거를 보여주려고.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래 여기 10이라고 6이라고 놓으니까 좀 그렇다. 내가 여기를 그냥 일단 뺄게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냥 여기 그냥 그러니까 일반화를 시켜서 설명하려고 한 거였거든. 여기가 이제 만약에 R이다. 여기가 이제 만약에 라지 R이다. 그럼 헷갈리니까 X하고 Y하고 Z를 쓸까요? 얘가 이제 X고 여기가 Y고 이만큼이 Y고 이만큼이 Z다라고 이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일단은 니네가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얘가 지금 각도가 여기 각도하고 여기 각도는 어쨌든 간에 같을 거죠. 그지? 그 니네가 봤을 때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이 똑같아 보인다면 그건 착시예요. 그죠? 내가 그림을 잘못 그린 거야. 그러니까 같진 않겠지. 그죠? 왜냐면 길이의 정보가 다르니까 서로. 그래서 실제로 네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x 플러스 y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가 될 거니까 y 플러스 z가 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얘네들이 같다고 할 수는 없죠.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 길이도 마찬가지야. 여기 길이도 생각을 해보면 결국 y에서 x를 뺀 거겠지.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는 우리가 y에서 그냥 x를 뺀 거가 되겠고 여기만큼의 이만큼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z에서 y를 뺀 게 되겠죠. 그죠? 그럼 실제로 내가 여기서 쓸 수 있는 방정식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거가 같다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죠? 사인이라고 생각하면 사인 세타라고 생각합시다. 여기 세타, 여기도 세타라고 생각하면 그죠? 이거분의 이거와 이거분의 이거는 어쨌든 간에 같겠죠. 세타 값이 같으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사인 세타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리면 x 플러스 y분의 y 마이너스 x하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z분의 z 마이너스 y가 서로 같겠죠? 그럼 얘가 어차피 크로스 곱을 이렇게 할 거고 그치? 크로스 곱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그냥 증명이에요. 증명. 책에서는 아마 니네한테 그래서 이걸 그냥 안다는 전제 하에 문제를 풀 거야.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니네가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자, 얘 같은 경우는 y제곱이 있고 여기도 y제곱이 있어서 넘어가면 2y제곱이 돼요. 보이죠? 2y제곱이 될 거고 대충 사이즈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마이너스 xy가 나올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x가 나오니까 지워지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yz가 등장할 거고 여기도 yz가 등장할 거라 지워지겠죠? 그지?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게 누구냐? 그럼 남는 것만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쪽에서 내가 따로따로 계산하지 않고 남는 거는 누가 되냐면 누가 되냐? 이렇게 둘이 되겠죠? 이렇게? 그지? x 마이너스 xz 그죠? 마이너스 xz가 되겠죠? 그럼 얘가 넘어가니까 그냥 진짜 마이너스 xz라고 하고 넘깁시다. 그럼 얘가 x의 z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플러스 이쪽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내가 아직 계산하지 않은 xz가 등장하겠죠. 이렇게. 그지? 결론은 뭐냐면 y의 제곱을 했더니 뭐가 나온 거야? x의 z 이게 나온 거지. 그지?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던 지웠네.
여기 아까 얘기했던 요거. 자, 요거는 무슨 관계냐면 얘네들이 전부 다 연속한 세 반지름이었지, 그지? 연속한 세 반지름끼리 양 끝에 있는 걸 곱했더니 뭐가 된 거야? 가운데 거의 제곱이 된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라고 얘기했나? x, y, z는 무슨 관계를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그거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세 개짜리를 그냥 일단 내가 평범하게 설명을 하고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야. 아, 이때 이 반지름과 이 반지름과 이 반지름 무슨 관계를 이룬다? 등비수열을 계속해서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이제 니네가 여기서 약간의 차이점을 주자면 이게 비슷한 게 나오거든 나중에. 자, 이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와. 네, 사다리꼴이 나와요. 사다리꼴.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때 등차 수열은 그 똑같은 니네한테 얘기를 할 거야.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선을 그은 다음에 여기서 무수히 많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 거야. 그래서 여기서 또 직각삼각형을 또 만들고 여기서 또 만들고 여기 또 만들고 여기 또 만들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건데 얘하고 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얘하고 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지금 이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지. 여기하고 여기의 간격이 서로 달라. 그죠? 간격이 일정하진 않아요, 서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등간격으로 줄 거야, 여기. 여기에 이제 등간격이라는 말이 나올 거야, 등간격.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쪼갰다라는 말이 나와서 실제로 여기랑 계속 길이가 같을 거야. 그죠? 그래서 길이가 같게끔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실제로 니네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이게 기울기죠. 그죠? 그럼 기울기라고 했을 때 이 K만큼 올라가고 여기서 뭔가 만약에 얘가 기울기가 3짜리다라고 하면 여기랑 여기의 비는 어쨌든 간에 얼마가 돼야 돼? 1대 3이 돼야 돼요, 계속. 그치? 좀 그런가? 말이 안 되나? 한번 해볼까? 3대 1이 되고 3대 1이 되고 3대 1이 되고 3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니네 알겠지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으니까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3대 1과 여기서 말하는 3대 1은 같겠지. 그래서 실제로 이 값이 계속해서 뭐가 된다? 같아진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이 값이 계속 같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 사이에는 뭐가 일어날 것이다? 다 등차수열 관계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게 하필 이제 얼마인 거다? 3분의 1인 거다 이거지. 3분의 1씩만큼 증가를 할 거니까. 그게 이제 기울기의 원리이기도 한 거고.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 이게. 그때 내가 니네한테 빼먹은 건 이거 하나야. 이 설명을 그냥 뺀 거야. 특강에 빠져있는 내용이 저까 특강에서 내가 넘겼던 게 이거야. 어차피 이거 얘기할 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니네가 차이점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무조건 등간격이란 말이 나와야 돼. 그래서 등간격이란 말이 나와야 되고 니네가 등간격을 찾아야 돼. 그냥. 그래서 자를 때도 무조건 등간격으로 잘라야 돼. 그렇죠? 그래서 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사다리꼴 이렇게 나오고. 그럼 이게 막 등간격으로 막 잘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등간격으로 이렇게 잘라 있으면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안 했구나. 그때 등차 수열을 합할 때 그 얘기도 안 했죠. 그래서 등차 수열 합할 때 왜 처음 거하고 마지막 거를 더하냐면 이걸 이제 내가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처음 거랑 마지막 거를 더하는 이유가 이걸 어떻게 해주면? 엎으면, 그지? 이걸 엎으면 실제로 이렇게 내가 계산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을 때 실제로 얘가 이제 이만큼의 차이가 이쪽으로 붙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만큼의 또 차이가 이만큼이 되면 여기 있는 애가 이쪽으로 붙으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붙어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더 잘못됐다. 더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이걸 엎는 거야. 이만큼의 길이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더할게요. 이렇게 더한다고 치면 실제로 얘가 이제 여기가 이제 간격이 똑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실제로 여기하고 여기를 똑같이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면 결과적으로 이게 다 더해지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니네가 이제 뭐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냐면 간격을 이제 좀 이상하게 하나 더 할까? 간격이 이거야 되는데 이렇게 넣어줍시다. 제가 이제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냥 이렇게 이제 갖다고 치고 이렇게 만약에 만든다고 치면 실제로 그래서 니네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거 반으로 딱 자르면 실제로 여기하고 여기가 같고 여기하고 여기가 같고 여기하고 여기가 같고 여기하고 여기가 같지. 그지? 그래서 실제로 이만큼을 여기다가 그냥 올리는 되게 재밌나 봐. 이렇게 해서 이만큼을 여기다가 올리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끝번째 있는 걸 이쪽에다 얹어주면 결과적으로 그냥 딱 이 중간에 있는 평균이 나오죠. 그지? 등차 중앙의 원리는 이제 이 원리야. 여기 있는 게 그대로 딱 올라오면서 결과적으로 다 똑같아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합이 결과적으로 그냥 얘로 그냥 다 귀결되지. 근데 그게 그만큼 나오지. 그 개수만큼. 그죠? 그러니까 니네 마플 특강에 있는 내용은 약간 이제 이런 식까지 원래 더 설명을 하면 돼요. 이게 등차 중앙까지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는 거거든.
다 더하면 왜 가운데 거에다가 그렇게 항의 개수만큼 곱하느냐라는 게 실제 그림으로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이 얘기야. 여기서는 이제 원 같은 게 이렇게 나오면 니네가 이건 그냥 니네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치? 이거 나중에 가면 이거는 증명하지 않아요. 증명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외우는 거야. 원이 이렇게 외접한 상태로 일렬로 쭈르륵 서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다? 반지름끼리 뭘 이룬다? 등비주얼을 이룬다 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문제를 푸는 거야.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풀 때 그렇게 푸는 거였잖아. 애초에 그걸 알고 푸는 거야. 알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이거를 적용을 해서 지금부터 문제를 풀면 돼요. 자, 여기 넘어가서 자, 개념 5번을 다시 여기다 그릴게요. 그냥 개념 5번. 자, 얘는 지금 이제 몇 개라고 했는지 몇 개라고 했냐? 5개라고 했냐? 5개. 얘가 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계속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원이 쭉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얘가 5개의 원이라고 했고 그때 내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 6이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반지름의 길이가 12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내가 이제 R1이라고 생각하고 R2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이제 R 5번째가 되겠죠. 이렇게. 그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이 무슨 수열을 이룬다고?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R 5번째에서 R 첫 번째 거를 나눠주면 얘는 똑같이 공비네. 공비에 4제곱이 되겠죠? 공비에 4제곱이 되니까 실제로 얘를 내가 나눠주면 얼마가 되죠? 2가 되네. 그래서 공비가 얼마가 된다? 공비가 4제곱근 2가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맞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때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반지름의 길이는 몇 번째 구원인 건데? 가운데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가운데 원은 당연히 이제 누가 되는 거냐면 R 3번째가 되겠죠. 그죠? 3번째 거 구하면 되는 거니까 R의 3번째 거를 구해주면 6 곱하기 얼마만큼 더 가면 되니까 공비의 제곱만큼 더 가면 되죠. 그죠?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루트 2가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이제 등비수열과 이제 도형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되게 유명한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개념 6번이 유명하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좀 유명한 거고요. 실제로 미적분 배우는 사람은 이걸 아마 봤겠죠. 무한급수에서 아마 배웠을 겁니다. 안 했어? 수열을 아직 안 해서? 맞다. 거기 숫자가 아니다 그랬다. 일부러 수열 니네 몰라가지고. 맞아. 그거 안 한다 그랬어. 함수부터 시작한다 그랬지. 그 우리가 이제 이거를 나중에 가면 이제 무한급수라고 해서 따로 배웁니다. 무한급수라고 해서 따로 배우고 이 시행을 계속해서 지금 얘는 이제 니네한테 얘기하지 20번 하세요라고 하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이걸 n번 뭐 무한히 반복하면 어떻게 되냐 라는 문제로 이제 바뀌어서 나와요. 신났네요. 그게 왜 즐거울까? 뭐가 그렇게 즐겁지? 자, 선분 길이가 10일 때 첫 번째 3등분하고 버리죠. 자, 이 생각을 이거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때 첫 시행이 되게 중요해. 첫 시행. 그러니까 첫 시행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첫 시행이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 초항을 의미해요. 초항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이 도형이나 이런 활용 문제 풀 때는 초기값이랑 그거랑 잘 구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초기값이 지금 현재 10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초기값을 나중에 니네가 미적분이나 이쪽에서는 아니 물리에서도 그런 얘기 하죠. 처음에 속도를 초기에 이제 주어진 속도를 우리가 A0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해요. V0나 이렇게. 물론 이거 말이 안 되죠. 수열에서는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아직 변화가 없다는 소리야. 그렇죠? 가만히 있는 상태고 첫 시행이 결과적으로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첫 시행을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10 곱하기 얼마 버린다고 해서 3분의 1 떼서 버린다 그랬지. 그러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남는 게. 그치? 그럼 두 번째 항 같은 경우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항 같은 경우는 뭐겠어? 첫 번째 남은 거에다가 3분의 1을 더 곱하는 거니까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10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한다는 소리야.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20번째까지 진행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뭐야? 10 곱하기 3분의 2의 20제곱이 된다.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여기 문제예요. 근데 이것만 좀 안 까먹으면 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면 니네가 이제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뭐가 헷갈리냐면 그러니까 초항을 10으로 놔야 되는지 초항을 시행하고 나서 봐야 되는지.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니네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첫 번째 시행을 한 게 초항이에요. 처음 시행을 한 게 초항이야. 알지? 처음에 주어지는 거랑 그걸 니네가 잘 따져봐야 돼. 처음에 주어지는 거랑 시행한 거야. 근데 이제 보통은 니네가 시행을 1로 놔야 20번 시행했다고 하면 20으로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줘야 돼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고 얘가 그냥 확인만 잘 하시면 되고 나중에 내가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무한급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된다. 저거 나중에 이제 무한급수에서 막 다 더하라고 시킨단 말이야 니한테. 저거 다 더하세요 이런단 말이야. 무한이다 더하세요 그럼 이제 더할 줄만 아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이제 우리 등비 수열의 합이라는 걸 한번 해볼까. 자 등비 수열의 합은 되게 중요하죠. 등비 수열의 합은 되게 중요한데 등비 수열의 합은 내가 이제 등비 수열의 합 같은 경우도 니네한테 증명을 해줄 거거든.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는 증명을 할 건데 이 증명 과정은 그냥 이거는 써놓기만 하지 아마 이 책에서 없을 거고 니네 아마 학교에서 배울지 안 배울지 몰라서 근데 이거 맨날 가끔가다 나오는 학교도 있으니까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거는 등비수열의 합 유도 과정이라고 할게요. 유도 과정. 자, 이 유도 과정은 어디에 나중에 적용이 되냐면 그냥 미리 그냥 이건 기억 이 용어 자체만 그냥 그렇게 해놓으세요. 몇 급수에 적용이 돼요. 몇 급수에 적용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몇 급수 구하는 걸 애들이 자꾸 어려워하는데 그 어려워하는 애들은 특징이 그냥 등비수열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 그냥 등비수열 합 구하는 공식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식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과정과 몇 급수를 구하는 과정은 동일해. 그래서 같은 패턴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몇 급수는 나중에 니네가 배우겠지만 내가 미리 그냥 설명하면 이 몇 급수는 뭐냐면 등차 곱하기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등차랑 등비가 곱해져 있는 수열의 합이야. 등차랑 등비가 곱해져 있는 그런 수열이다. 그러니까 이제 멱자가 니네가 뭐 나는 사실 저 멱자를 왜 멱이라고 지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멱급수는 그러니까 니네 멱집합 배워봤죠? 멱집합? 네? 멱집합? 멱집합 몰라? 하지 않았나? 멱집합 했잖아. 큐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아니 그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멱집합이라고 하잖아. 자 그래서 보시면 뭐 이런 거 있잖아. 가만히 이거 이게 멱집합이죠.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그래서 이름이 왜 멱집합이냐고 했냐면 얘가 그 멱집합이 영어로 하면 파워셋이죠. 파워셋.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집합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야. 등차랑 등비랑 곱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다 뭐 이런 소리인데 여기에도 결국은 누가 들어가 있냐면 등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몇 급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등비 수열이 좌우를 할 거예요. 나중에 가서 내가 그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어쨌든 지금 이제 초점을 여기다 맞출게요. 그래서 내 말은 이거야. 어쨌든 등비 수열의 합 구하는 과정은 알고 계셔야 된다. 알죠? 왜 저렇게 됐는지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 무조건 공식만 외우지 마시고 자 초항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항이 있고 세 번째 항이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 더합시다. 그럼 더하는 과정이야 니네가 당연히 알겠지만 뭐 이렇게 해서 다 더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A의 R n-1 더하기 A의 R의 n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A의 R의 n-2 이렇게 되냐? A의 R의 n-1까지 이렇게.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SN이라고 불러요. 그죠? 근데 그냥 편의상 니네 책에서는 아마 S라고 그냥 퉁쳤을 거야. 근데 어쨌든 N항까지 합이란 소리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등차 수열에서는 이거 어떻게 계산했는지 기억하죠? 등차 수열 어떻게 계산했어? 그쵸? 뒤집어서 걔네들을 더한 다음에 그래서 2로 나눴던 거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둘이 뒤집어서 한다고 해도 얘랑 더한다고 해서 뭔가 일이 일어나진 않아. 그지? 그럼 얘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 되게 특이하니까 잘 보세요. 여기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공비를 곱합니다. 그죠? 공비를 곱하는 목적은 되게 간단해요. 봐. 공비를 여기다가 곱해주면 여기 있는 애가 이쪽으로 당겨져. 한 칸 밀리지. 그래서 한 칸 밀려서 A의 R이 될 거고 얘가 AR이 제곱이 돼요. 계속 밀리겠죠. 한 칸씩? 한 칸씩 계속 밀려요. 한 칸씩 계속 밀려서 결과적으로 A의 R의 n-2 그 다음에 얘조차도 밀려서 A의 R의 n-1까지 오는데 가장 얘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마지막 항도 어쨌든 간에 밀린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마지막 항도 밀리긴 밀려요. 그러니까 끝까지 밀리는 거지 쭉.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밀리는 거죠. 이렇게 밀린 상태에서 얘네들을 전부 다 이제 더해주는 거야. 자 그럼 얘네들 다 더하면 얘네들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쭉 다 더해주는 거야 갑자기.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렇게 하는지. 그지? 어쨌든 이렇게 더하시면 돼요. 얘가 1 플러스 R에 SN이 되고 그러니까 목적은 이거예요. 목적은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든 얘를 구하고 싶은 건데 자 이렇게 더하고 나면 이제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 플러스 자 얘네 둘이 더하면 어쨌든 간에 얼마가 돼요? 2AR 되죠?
그죠? 얘네 둘이 더하면 또 뭐가 돼? 2a r제곱 되고 더하면 되고 더하면 되고 더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실제로 얘는 이렇게 다 더했을 때 얘를 전부 다 이제 더해 주시면 얘가 그대로 내려와서 a가 될 거고 얘가 이제 2배의 ar 뭐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이제 2배의 ar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야. 그죠? 그래서 그 계산이 돼서 실제로 마지막까지 계산을 해주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뭐가 되겠죠? 그죠? 잘못한 것 같아. 더하면 안 되고 빼야 되잖아. 날려야 되지. 내가 순간적으로 좀 더하고 있었지. 뭐가 이상하다 지금. 빼야죠. 미안해요. 빼면 돼요. 빼서 날려야죠. 근데 빼서 날리면 얘가 전부 다 지워지겠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겠죠. 계속해서 지워지겠죠. 계속해서 지워지면 결과적으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다 지워지니까 A에 하고 나서 얘가 되게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한 거였죠. 이 끝에 것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얘가 마이너스 A에 R에 N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되게 간단하게 어떻게 우리가 쓸 수가 있냐면 S의 N제곱이라는 거, S의 N 그러니까 N번째까지 합을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R분의 A로 묶어서 1-R의 N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거든.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얘는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 어떻게 쓸 수도 있겠어? 당연히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빼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때 니네가 이제 여기서 니네가 어떤 선택을 하면 되냐면 내가 이걸 쓰는 경우 당연히 언제겠어? R이 1보다 작을 때 이런 걸 쓰겠죠. 그 다음에 R이 1보다 크면 아마 이걸 쓰겠지. 근데 어쨌든 상관은 없어요. 뭘 쓰든 상관없어. 왜냐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어쨌든 간에 음수 둘 다 만약에 R이 1보다 작은데 이걸 썼다고 하면 실제로 둘 다 음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등호가 붙어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인 거니까 그냥 적절히 맞춰서 쓰기만 하면 된다. 됐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등비수열의 합은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 등비수열의 합을 내가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S는 등비수열의 합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쓸 거예요. 1-R분의 1을 더 많이 씁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뒤로 갈수록 공비가 1보다 작은 케이스가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어디에서? 원리학교에서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1-R로 자꾸 퉁치는 거 뿐이고 실제로 R-1로 하든 1-R로 하든 건 니네가 알아서 하세요. 그냥 1-R분의 A에 1-R의 N제곱인데 여기서도 니네가 이제 주의할 점은 이거야. 이거를 외울 때 어떻게 외워라? 그냥 한글로 좀 외웠으면 좋겠다는 거 알죠? 얘 이름이 공비예요. 얘 이름은 초항이야. 자, 그럼 얘 이름은 이제 공비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다? 얘. 얘 이름이 뭐다? 항의 개수. 계속 얘기하는데 니네 합부할 때는 제발 이쪽을 n이라고 외우지 말고 항의 개수라고 자꾸 읽어줘야 되죠. 항의 개수라고 읽어야 니네가 안 틀려요, 사실. 그치? 아, 뭐 이런 거라든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쳐. 사실 속지도 않는 건데 나중에 한번 니네가 읽어가지고 속으니까 이렇게 있다고 치면 실제로 애들이 이걸 되게 대다수가 10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렇죠? 이게 얼마 항의 개수 몇 개야? 11개죠? 그래서 아래 11제곱이 돼야 돼요, 원래. 그렇죠? 근데 그걸 니네가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외우실 때 1-공비분의 초항 곱하기 1-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알죠? 그 니네 책에는 뭐 하나만 한 소리가 있긴 해요. 만약에 공비가 1이다, 뭐 공비가 1인 경우다. 그래서 공비가 1인 경우면 뭐가 될 것이다? 그냥 우리가 n개씩 곱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자, 이거는 공비가 1보다 작거나 1보다 큰 거라서 여기 지금 뭐가 빠져있어? 공비가 1 되는 상황은 빠져있지.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내가 공비가 1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실제로 니네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되게 하나만 한 소리긴 한데 야, 공비가 만약에 1이면 한 번도 숫자가 변한 적이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뭐겠어? 초항이 계속해서 그대로 있었겠죠? 이 상황에서의 SN 값은 그냥 뭐가 될 것이다? 그냥 n 곱하기 a가 된다. 그냥 이 소리야. 알죠? 그러니까 이건 외울 건 아니에요. 어차피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니네 책에서는 근데 굳이 이제 써놓은 거지 그냥. R이 1이 아닐 땐 이렇게 하시고 R이 1이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써놓은 건데 실제로 니네가 이걸 모르진 않겠죠. 그러니까 니네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에요. 그래서 등비수열 합 공식은 무조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 나중에 시그마로 나왔을 때 등비수열은 시그마 공식이 없어요. 알죠? 시그마 공식에 등비수열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할 거야. 내가 미리 얘기하면 시그마 뭐 k는 1부터 n까지 해서 k다라고 쓰면 얘는 공식이 있어요. 2분의 nn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이 있지만 실제로 내가 이거 만약에 n제곱 이렇게 해버릴까 뭐 3의 k제곱 이렇게 해버리면 이때는 공식이 없어. 그렇죠?
공식이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이걸로 가야 돼. 그래서 등비주얼 합 공식은 무조건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시그마에서 갔을 때 조금 막힐 수가 있다. 그렇죠? 시그마에서 막히지 않으려면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됐죠? 다 했으면 이제 넘어갑시다. 끝났어요. 자, 좀만 정신 차리세요. 등비주얼만 끝나면 돼요. 사람의 그 인간의 그 시계가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니네가 지금 이제 슬슬 이제 힘들 타이밍이 됐죠. 왜냐면 평소에 이 시간에 시험 봤거든요. 그래서 니네가 이제 약간 이제 수업을 원래 안 해야 되는 시간에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야 사실. 그래서 니네가 이제 약간 신체 리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떨어질 때가 됐죠. 그거 감안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수업하는 거니까 끝까지 잘 보시면 됩니다. 갔다 올게요. 지금 눈 졸린데 자꾸 버텨가지고 눈도 막 조금 알아요. 눈을 이렇게 써있어요. 자, 등비주얼의 합을 봅시다. 개념 1번부터 볼게요. 개념 1번. 자, 얘는 그래서 내가 지금 니네한테 별 얘기 안 하고 막 넘어가지. 그러니까 등비주얼은 되게 단조롭게 넘어가는 이유가 얘는 별거 없어요, 알겠죠? 그래요. 단조로운 파트예요. 자,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은 48이에요. 자, 그랬을 때 니네한테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다시 얘기하자면 얘는 뭐 등비 중항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다 더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생으로 다 더하셔야 돼요. 두 번째, 다섯 번째 나눠주면 얘는 이제 아래 세제곱이 될 거고 실제로 얘를 나눠주면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8이 되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r이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문제에서 SM 값 그냥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SM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구하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초항을 찾긴 찾아야 돼서 여기서 이제 초항을 찾긴 찾아야 되겠죠. 첫 번째 항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를 나눠주는 거니까 일단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이 되니까 얘는 그냥 차곡차곡 하시면 돼. 1 마이너스 초항분의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에 라고 한다면 이제 한 타이밍 쉬고 그냥 그냥 SN이네? 그러니까 얘는 뭐야? N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풀고 끝내는 겁니다. 알죠? 실제로 뭐 답을 구해보면 굉장히 더럽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이제 푸는 게 여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별 내용은 없고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니네가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건 그 327번에 680번에 2번 같은 게 나왔을 때 주의를 좀 하세요. 그렇죠?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지? A 두 번째랑 A 네 번째랑 10.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가 똑같거든 다. 한 방에 빨리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게 이게 풀고 싶다라는 게 이게 인간의 심리라. 여기서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난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한다 근데 나중에 분명 앞에 등비라고 써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등차중항 쓰고 있어. 그런 다음에 혼자 신나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등차중항으로 분명히 식을 만들어 놓고 풀 때는 등비로 풀어.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야. 알지? 근데 니네 진짜 그 일이 되게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야 그때는 내가 어떻게 했어? 그렇다고 내가 등차중항을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설명할 수는 없어서 설명을 하는데 니네가 그 부분을 잘 지어 놓으셔야 됩니다. 알죠? 자 넘어갈게요. 밑에 있는 거 잘 해결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바로 그래서 얘 보면 알겠지만 등비주얼은 되게 빨리 넘어가 파트가 바로 부분합 나오죠. 자 이번에는 부분합인데 이제 누구 버전이냐면 등비주얼의 버전이에요. 등비주얼 버전. 자 등비주얼 버전에 이제 부분합이 등장을 하면 자 이것도 똑같아. 내가 어차피 니네한테 설명할 거는 똑같은 걸 설명할 거야. 이제 그때랑 똑같은 컨셉으로 설명할 거야. 이렇게 3개 더한 거 알파고 그 다음에 3개 더한 거 이제 베타고 어쨌든 부분합이라는 게 뭐냐면 그 마디를 다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죠? 마디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게 일정한 마디로 계산을 하는 게 우리가 부분합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요. 되게 힘드네. 자 볼게요. 그러면 어쨌든 까먹지 마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등비주얼이고 등비주얼을 이렇게 나란히 더하고 있으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일단 묶어야 돼요. 그죠? 일단 묶는 게 우선이야. 얘가 첫 번째 걸로 묶어줄 거고 우리가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이 돼요.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거 네 번째 거를 묶어주겠죠? 얘도 마찬가지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겠죠? 얘는 7번째로 당연히 묶을 거고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이 돼요. 그지?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이런 거지. 이번에는 여기서 이거 넘어갈 때 얘는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내가 신경 쓸 거 없고 그지? 영향을 미치는 건 누구다? 얘네끼리만 영향을 미치겠죠 이렇게. 그지? 얘네끼리만 영향을 미치는데 실제로 여기서 이리로 넘어갈 때 얼마만큼? 아래 세제곱만큼 곱해줄 거고 그지? 여기서 이리로 넘어갈 때 아래
세제곱만큼 곱해 주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얼마씩 아래 세제곱만큼 곱해 줄 거란 말이야. 계속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다? 아, 얘네끼리도 부분합끼리도 뭘 이룬다? 등비를 이루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분합의 성질은 등차랑 등비랑 동일하다. 알지? 동일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동일하다. 그래서 실제로 얘도 이제 문제를 똑같이 내가 만약에 푼다라고 치면 이렇게 내가 놨을 때 여기가 1이고, 그러니까 이 그림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여기가 이제 9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다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여기서 넘어갈 때마다 이번에 일정한 수를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근데 여기서 그냥 이제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이제 똑같겠지, 그러니까 마디수가 지금 몇 칸이니까 3칸이니까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는 공비. 그때 부분합끼리 발생하는 그 공비는 뭐가 된다? 공비의 마디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디. 공비의 마디 제곱이 되겠죠. 까먹지 마시고. 등차는 기억나냐? 등차는 다음으로 넘어갈 때 얼마씩? 공차에 얼마씩 곱했죠? 눈치 게임이 아닌데. 다들 눈치 게임 하네. 네? 마디 제곱, 그죠? 마디 제곱. 마디의 제곱이 되겠죠.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게 봐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너희한테 이게 외우라고 시킨 게 봐봐.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봐봐. 내가 지금 너희한테 야 뭐였지? 라고 하면 니네는 원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 등차 중앙에서는 넘어갈 때마다 얼마였지라고 하면 니네 자꾸 천장을 보잖아. 천장을 볼 게 아니라 여기서 생각해봐. 이게 그냥 등차라고 보면 되잖아. 이제 이게 등차야. 여기서 이리로 넘어갈 때 3D, 여기서 3D, 여기서 3D니까 실제로 9D잖아. 그럼 3제곱 D잖아. 결과적으로 마디제곱 D잖아. 그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왜 니네한테 계속 왜 이렇게 예제를 하나 들면서 설명을 하냐면 실제로 니네가 시험 볼 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내 말은. 물론 되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우고 있는 게 맞지만 혹시나 사람이 기억을 못하면 내가 니네한테 과정을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야. 니네가 만들어서 쓰면 되잖아. 알죠? 내가 니네한테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 근해 공식 까먹었을 때 나는 근해 공식을 안 썼다고 보니까. 그렇죠? 완전 공식으로 만드는 법만 알면 근해 공식 안 써도 돼요. 근데 나도 인간인지라 언젠가 외우게 돼. 그 짓을 계속 하다 보면 수학자랑 똑같은 마인드가 생기더라고. 야, 내가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나? 차라리 외우고 말지. 이러면서 외우게 돼. 그 순간까지 니네 계속해서 쓰면 되는 거죠. 본인이 깨달을 때 사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와닿아야 돼. 그러니까 공식이나 이런 거 외울 때도 본인이 와닿아야 돼요. 그러니까 니네가 공부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와닿지가 않아서겠죠? 와닿지가 않아요. 공부를 못해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 그렇죠? 공부랑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어떤 시대인데 공부를 꼭 해야 되나? 공부 말고도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얼마든지 많은데 라는 생각을 만약에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당연히 공부가 안 돼요. 그럴 거면 차라리 그 분야를 찾아서 떠나세요. 그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술이요. 이미 그 원에서 좀 틀린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 사과. 구예요, 구? 아, 사과요. 미안. 이미 거기서부터 틀린 것 같네요. 또 혹시 모르는 거야, 그지? 혹시 모르는 거예요. 사실, 아니 사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이렇게 뭐라고 할 만한 입장도 못 돼요, 사실. 내가 니네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난 니네한테 수학밖에 뭐라고 할 수밖에 없어. 아이고 왜 그걸 보여주냐. 제가 예전에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저도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친구들이 잘 그려. 어머니. 자, 볼게요. 뭐 니네 잘하는 것도 잘 해보세요. 다들 이렇게 보면 다들 하고 싶은 게 하나씩 있지 않나? 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이게 바로 거지 근성입니다. 본인은 하는 것도 없고 노력할 생각도 없으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역시 우리. 여러분들이 거지죠? 그래서 거지입니다. 공부도 똑같지 않나? 딱히 공부하고 싶진 않은데 공부는 잘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게 거지죠? 사람이 거지처럼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거지 알지? 거지는 그냥 상징성이에요. 거지를 비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거지라는 직업은 존중합니다. 존중해요. 사실 거지 그 일도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잖아. 근데 거지라는 그 상징성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알겠지만 또 헷갈리지 마세요.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건 경제적 거지가 아니죠.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은 거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학원을 다니고 있겠죠. 경제적 거지는 아닐 거예요. 정신적 거지예요. 정신적 거지가 되면 안 돼요. 거지하는데 목소리. 정신적 거지가 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내가 등차 수열의 부분합에서는 니네한테 굳이 공식 쓰는 걸 얘기 안 했는데 여기서 공식 쓰는 걸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얘는 좀 중요하니까. 얘는 잘 못해요. 그래서 일단 얘도 마찬가지. 부분합이 너무 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분합 파생어라고 그냥 뭐 대놓고 나왔지 이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30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실제로 여기가 이제 10이라는 얘기고, 그죠? 까먹지 마시고 여기가 이만큼이 30이라는 소리니까 여기 이제 20이라는 소리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마다 얼마씩 곱했으니까 20 곱했으니까 여기로 넘어갈 때도 얼마를 곱할 거다? 2를 곱할 거다. 그래서 얼마가 된다? 40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70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풀라는 소리인데
간단하게 풀면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거의 물어보진 않겠지만 여기서 니네한테 만약에 공비를 물어본다면 공비는 얼마일까요? 아래 10제곱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아래 10제곱이 이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맞죠?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죠. 뭐가 됐든. 자, 근데 얘는 등비수열의 그 부분합 같은 경우는 얘가 또 요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것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등차수열에서 내가 굳이 얘기 안 했잖아. 근데 등비수열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연립방정식이라서 내가 니한테 안 풀어준 거야. 연립방정식을 풀어버린다니까. 근데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 등비수열에서의 합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10번째 거를 내가 한번 식을 써볼게. 10번째 거의 식을 한번 써보면, 자, 1-공비분의, 그죠? 1-공비분의 초항의 1-r에 10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쓰는지 알죠?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아는 게 없어, 내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초항도 모르고 공비도 모르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째 거를 써주면 20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물론 여기서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발생하지 않죠? 여기만 바뀐다는 거. 계속해서 여기만 바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만 바뀔 거야. 라고 했을 때 니네가 여기서 차이를 봐야 돼.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냐면 실제로 합차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여기에 이제 곱하기 1 플러스 I 10제곱만 하면 되거든. 이렇게. 자, 그게 이제 얼마인 거냐면 그게 이제 30인 거야. 그죠? 그럼 내가 이렇게 따로 쓴 이유는 뭐 때문인지 알겠죠? 얘는 뭐 때문이냐면 요만큼을 내가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요만큼을 내가 S의 10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만큼만 딱 놓고 보면. 그지? 그럼 이만큼이 얼마니까 현재 10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1 플러스 R의 10제곱은 얼마가 된다? 얘가 20이 돼요. 멍청아, 3이 되죠. 그래서 R의 10제곱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전에 계산했던 거랑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니네가 이 부분합에서는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 부분합에서는 큰 쪽이 작은 쪽을 무조건 포함하고 있다. 알죠? 얘는 무조건 얘를 포함하고 있어요. 무조건 얘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큰 쪽이 작은 쪽을 무조건 포함하고 있다라는 이 포함 관계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죠? 그래서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뭐 이거 뭐 드라마 때문에 저 얘기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예전 완전 옛날 드라마야. 여기서 맨날 그 있어. 예전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나 알아. 파리의 연인인가? 파리의 여인인가? 파리의 여인. 여인이야, 연인이야? 연인은 여인. 여인이야. 연인. 기억도 안 나네. 아무튼. 네, 야, 거기서 이제 연인은 들어봤는데 내용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서 되게 유명한 대사 중에 내 안에 너 있다가 있어서. 아 진짜. 충격적이야. 내 안에 너 있다라는 그 대사 때문에 이제 얘가 내 안에 너 있다로 불렸었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공부할 때, 내가 고등학교 때 그냥 이거는 그냥 이거 부분합, 등비의 부분합은 내 안에 너 있다가 이렇게 풀었어. 그냥 내 안에 너 있다. 되게 충격적이죠. 내 안에 너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지나갈게요. 저도 그때는 비웃었어요. 야, 근데 내가 그때는 나도 고등학교 때는 되게 이게 엄청나게 이제 냉소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들으면 뭐 뭔 소리 하나 이랬는데, 실제로 시험 볼 때는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풀었어. 실제로 나도 시험 볼 때는 급하니까 너 있다, 그래서 내 안에 너 있다. 그때 풀더라고. 어쨌든 여기서 부분합, 등비주얼의 부분합은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내가 이거 왜 설명했는지 알겠죠? 그냥 부분합으로 쓰시면 되는데 부분합이 안 될 때가 분명히 발생할 거야. 그때는 니네가 무조건 뭘 쓰면 된다? 요걸 쓰는 거야. 알죠? 그래서 항상 여기 안에 있고 곱셈 공식이 유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죠? 특히나 내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그때 내가 한번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여기가 S5고 여기가 S10이면 이미 망한 거지. 그러니까 15면 망한 거지 이거. 그죠? 이거는 부분합이 깨진 거야 벌써부터. 그치? 왜 깨졌는지 알죠? 여기가 아무리 10개라도 여기 앞에서 이미 망했지. 5개니까. 그치? 그럼 니네가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야. 얘하고 얘하고 몇 개 차이 나죠? 얘네들이 몇 배 차이 나지? 3배 차이 나지. 그치? 한마디로 얘네가 뭐가 등장할 수 있다? 3차식의 곱셈 공식이 등장할 수 있죠. 얘가? 어차피 여기서 얘는 뭘 만들어낼 거야? 1-r의 15제곱을 만들어낼 거고, 얘는 뭘 만들어내냐면 1-r의 5제곱을 만들어내니까 얘네들의 관계는 뭐야? 딱 3제곱짜리 공식이겠지. 그래서 애들이 보통 이걸 못하는 거야.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너 있다를 쓰시는 거예요. 알죠? 일단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차근히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그럼 여기가 전부 다 뭐가 될 거니까, 여기가 전부 다 5제곱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니네가 여기서 5제곱만 구하면 여긴 자동으로 해결이 된다.
알죠? 실제로 이 문제를 푸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설명한 이유는 딱 요거 하나 때문이야. 등차에서는 이게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등차에서는 저일이 벌어져도 니네가 그냥 풀어. 왜? 연립방정식이니까. 그때는 연립방정식이니까. 근데 아무래도 여기는 뭐가 있으니까 지수법칙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니네가 조금 난관에 부딪힐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 생각 하시면 돼요. 이게 3배 차이 나니까 실제로 아마 3차식을 쓸 거고 2배 차이 나니까 아마 2차식을 쓰겠죠. 그 얘기는 합차란 소리야. 무조건 1-R은 빠질 거야 계속. 그렇죠? 그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게 여기 내용이야. 그거 되게 유명한 문제라서 그거 아마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뭐 노말이든 뭐 이쪽에든 아마 있기는 있을 거예요. 되게 유명한 문제가 사실. 그렇죠? 자, 넘어갈게요. 개념 3번 해봅시다. 거의 다 했죠 이제. 야 시험을 안 보고 계속 수업만 나가니까 되게 좋네요. 한숨 쉬지 마세요. 저희끼리 그냥 시험 봐요. 네? 그럼 저희끼리 시험 봐요. 자꾸 말할 거예요. 할까요? 아니요? 원래 학교 시험 시간 하는 거 시험 아니에요? 보자고요. 원래 학교는 근데 굳이 안 보는 게 생각이에요. 시험 처벌이 가는 거야. 자 봅시다. 개념 3번. 자 개념 3번 보시면 이거 우리가 이제 3월 전까지 다 끝내놔야 되겠죠. 한 번은 다 봐야지. 그래야지 내가 또 팀할 때 덜덜덜 안 떨고 잘 풀죠. 네. 자 1번. 네. 자 Sn 구하세요. 그렇죠? Sn 구하시면 됩니다. 3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an을 구하는 방법은 여전히 똑같아요. an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냐면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때 n은 항상 2 이상이다 이거 항상 적어주시고 그때 첫 번째 항은 S이다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거 적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죠? 그냥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차근히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조금 이제 불편한 일이 벌어지겠죠. 왜냐면 이제 여기서 이거 뺀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이게 만약에 등차였으면 그냥 그래도 이게 갖다 대입해서 풀겠는데 얘 같은 경우는 등비니까 실제로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니네 이거 등비가 더 쉬워요. 여긴 무조건 등비가 더 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 첫 번째 또 하나 니네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다? 내가 S에서 S 빼고 있어. 그 당연히 누구는? 나 전혀 수업을 안 하는 건가? 다시 말해주세요. 네. S에서 S를 빼면 당연히 그쵸 상수항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니네는 그냥 3의 n 플러스 1 여기에서 뭘 빼면 된다? 3의 n을 빼면 되고 항상 내가 강조했던 것도 지수 법칙에서부터 이런 관계가 나오면 무조건 뭐한다? 묶는다라고 했죠. 그럼 묶으시면 돼요. 3의 n제곱으로 묶어주시면 3-1 이렇게 되니까 실제는 2 곱하기 3의 n제곱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an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쓰는 거 우리가 오피셜하게 생각하진 않죠. 이걸 별로 안 좋아해. 이걸 별로 안 좋아해서 굳이 뭐라고 쓰는가? 6 곱하기 3의 n-1이다라고 이렇게 쓰는 것 뿐이에요. 알죠? 굳이. 그치? 쌤 근데요 그 네. 등차수열에서는 SN에 상수함이 있으면은 N이 2부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거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여기다 이제 첫 번째 항을 계산을 하겠죠. 그럼 첫 번째 항 계산해보세요. 얼마예요? 첫 번째 항이 자 S1을 계산을 해보시면 이게 A1이랑 똑같을 건데 S1을 계산을 뭐야 멍청아. A1이 맞잖아. A1은 S1이랑 똑같을 건데 S1을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 나와요? 여기서 6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막상 해보니까 여기도 6 나오죠? 그치? 그래서 얘는 뭐다? 초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루는 거다. 그래서 그냥 값수세요라고 하면 내 답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6 곱하기 3의 n-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이거 등비수열은 사실 잘 보면 그 등비수열의 그 합 자체가 결과적으로 등비수열의 합은 이렇게 생겼다 그랬지? 1-r분의 초항에 1-r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결과적으로 여기 n제곱이 붙는 건 얘겠죠? 그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처리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저기는 저 n 밑에는 저 3이 모일 가능성이 크다? 공비일 가능성이 크죠? 네? 1르면 얼마야? 1르면 6이었지? 그럼 초항은 6이지? 공비는 3이지? 그럼 6 곱하기 3의 n-1이라고 바로 써도 되죠? 어렵나요? 아무튼 그렇다고요 그냥.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푸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나오겠죠. Sn은 5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k가 될 때 얘가 초항을 그러니까 초항부터 수열이 됐으면 좋겠대. 초항부터 등비수열이 됐으면 좋겠대요.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an을 계산을 할 거예요. Sn-Sn-1 할 거고 그게 n이 2 이상이겠죠. 자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풀면 어떻게 되냐? k는 또 날라가겠죠? 아무런 의미 없이 k가 또 날라갈 거고 얘가 5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5의 n 내가 묶어낼 거고 그 5의 n으로 묶어내면 얘는 얼마? 5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실제로 얘는 4 곱하기 5의 n제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등비수열이 그래서 훨씬 편해 이 계산은.
예, 이게 등차보다는 훨씬 편해요. 왜냐면 등차는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제곱을 해야 되는데 등비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묶어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되게 편한 거야 사실. 그리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얘죠. 계속 묶어내는 관계는 제일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비는 얘랑 연결이 되겠죠. 계속. 네. 물론 이렇게 쓰는 거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n-로 고쳐주시면 돼요. 고칠 때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첫 번째 항은 이거랑 똑같아야 되는데 S에 1을 대입해보면 얼마가 돼? 5의 제곱 마이너스 K가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여기서의 A1과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게 얼마야? 20이지.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얘가 20이 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초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죠? 따라서 K 값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그때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등차 수열 할 때 이미 얘기한 적 있죠. 얘가 초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든 등차 수열을 이루든 어떤 수열을 이루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S0이 0이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니네 실제로 이 문제에서 그냥 니네한테 K값만 물어봤다고 하면 니네 편안하게 그냥 뭐 하시면 된다? S에 0 집어넣으시면 얼마? 5-K가 0이 되면 되기 때문에 K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라고 그냥 써버리면 끝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내가 그때 니네한테 얘기했지만 등차 수열 때문에 내가 이걸 설명한 건 아니라 했지. 등차 수열은 당연히 상수항이 없으면 끝이야 그냥. 근데 등비는 다르다고. 등비는 상수가 있든 없든 그게 첫째 항부터 될지 두 번째 항부터 될지를 생각을 다시 해야 되잖아. 그래서 니네가 요 방식을 알고 계시면 되고 내가 유일하게 수학적 정의를 해치면서까지 가르치는 내용이니까 제발 좀 기억 좀 해. 알죠? 수학적 정의를 해치면서까지 가르치는 이유는 저거보다 빠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알죠? 저게 무조건 빠르기 때문에. 정석대로 푸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풀어야 돼 무조건. 무조건 이렇게 정석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수전이가 수학적 정의를 해치더라도 이 방식을 기억하세요. 그렇죠? 누구나 다 이렇게 풀 거니까. 그렇죠? 학교 갔는데 어떤 애가 막 이렇게 풀고 있으면 여기서 박수 맞춰주시면 돼요. 괜히 아는 척하지 말고 영지원은 되는데 막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막 풀고 있어. 저 어떻게 풀었냐고. 이렇게 풀면 되는데 그럼 박수를 옆에서 치면서 너 진짜 잘하는구나. 너 신나가지고 더 풀겠죠? 친구 연맥이. 아 그러지 마세요. 연맥이란 게 얼마나 수학적이야. 수학적이고 좋은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는 그냥 괜히 그냥 아는 척하지 마시고 나중에 가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지금 아는 척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원래. 그냥 그만 입 다물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 원래 애매하게. 자 넘어가시면 이제 이제 등비수열에서 마지막 파트가 나오죠. 마지막 파트가 이제 뭐냐면 적금 들기, 즉 원리합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학자금 대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학자금 대출을 이제 하면 우리가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그쵸 학자금 대출 안 하시는 근데 학자금 대출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죠. 집에 돈이 많으면 돼요. 받으면 되잖아. 집에 돈이 많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수석으로 입학하시거나. 근데 보통 수석으로 입학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왜냐면 수석으로 입학하는 사람은 제한적이잖아. 그래서 실제로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는 케이스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음 등록금은 보통 다 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등록금을 내는 입장에서 이제 뭐 학자금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 이제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한 방에 탕 처리를 하던가 그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등록금은 니네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학자금 대출을 하든 뭐 하든 니네가 알아서 해야 되고 내가 말은 두 번째부터는 제발 받으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두 번째부터 받아야죠. 야, 대학교 갔는데 한 번도 장학금을 못 받았다. 그것도 되게 좀 슬픈 거야. 알지? 대학교는 장학금 받기 되게 쉬워요. 장학금을 많이 주네요. 되게 많이 줘요. 학교에서는 안 주고요. 요즘에 좀 휴금에서 안 그러려나? 원래 기업에서 되게 많이 줘. 얘기했잖아. 아니 내가 말하는 건 교내 장학금이 아니라니까. 교외 장학금. 그러니까 기업 장학금이 있어요. 기업 장학금. 이런 거는 근데 기업 장학금은 어디가 많냐면 사실 이과가 되게 많아요. 사실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공계 관련해서 장학금이 되게 많아요. 알죠? 그리고 니네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내가 그 기업에서 장학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 기업이 날 뽑진 않아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알죠? 나도 내가 그 기업에서 장학금을 받을 때 난 그 기업을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았단 말이야.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 아니 왜냐면 야 그래 나름대로 한 3년을 나한테 줬는데 3년을 투자했는데 그잖아. 아, 그러네. 매 학기마다 500씩 준단 말이야 나한테. 1년에 1000이잖아. 그럼 3년 동안 3000을 준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저 기업을 가서 내가 대갚아야 되나 봐 이랬는데 뽑을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그런가? 3000 정도는 그냥 버리더라고요. 어쨌든. 나도 그런 사람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등비 수열까지가 숙제고요. 아니 들어보세요. 여기 단원 종합 있죠. 우리 지금 등차 터프 안 했죠? 네. 등차 터프 하셔야 되고요. 토프 안 했어요? 그다음에 등비 공차 토프 아니었어? 등차 터프 아니었어. 진짜 아니었어요?
아이고 내가 화해서 바보냐. 야 내가 화해서 목으로 넘어갈 때 어지간하면 숙제가 안 되잖아. 이거 어차피 톱 발이잖아. 맞아. 와 진짜 대박이다. 너무 세게 때리는데. 야, 그다음에 이긴 거에 대해서. 야 너 등비 같은 경우는 다 풀어 오세요, 알겠죠? 등비는 다 풀어 오는데 나의 숙제 안 사실 좋겠어. 또 걸려. 아니 토프 숙제 아니라고. 다 풀어 오는데 더 세게 하지만 여기 원리합계나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 다 빼세요, 알겠죠? 들었잖아. 원리합계 네. 빼세요. 알면서도 안 하더니. 이렇게 숙제. 예. 아니 내가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기분이야.